어쨌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열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금 더 이제 막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전 이분의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청에서 제가 3일로 굶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굶었습니다, 제가. 너무하십니다, 너무해요. 세상이 심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극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실 텐데 이건 사극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죠, 송시현 네, 리포터? 그렇죠. 예. 진짜 저 사저 앞에서 저렇게 한동안 이제 통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진심을 표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저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게 저분의 네. 진심을 표명할 생각은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이거 대통령이 사실상 그 헌재 결정을 불복하고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삼성동 사드 정치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저는 옛날에 제 어릴 때 그 동교동계, 상교동계 이런 게 있었어요. 네. YS하고 DJ, 네. 상교동계, 동교동계. 네. 그럼 이게 지금 삼성동계 이것도 저는 이게 그 우리 정치를 갖다가 몇십 년 유신 시대로 돌린 건데요. 네. 우리 저 모습은 이렇게 명성하고 꼭 시해됐을 때 네. 정말 이게 막 우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마 이게 정말 우리 정치 문화를 이렇게 봉건 시대 아. 200~300년 더 전으로 돌리는 그러게요. 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마마.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국민들이 막 그러니까 같이 TV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우시고 TV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우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박정희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사실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들의 인식에 뭐 호불호나 비판적인 소지는 있겠지만 권력 체계 자체는 왕 조선 시대나 독재 체제 자체가 이제 그런 체제였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도 그의 딸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대로 내려와서 일부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게 각인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저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박 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는 국민이 더 많다. 오히려 아끼는 해가 될 마음이 것이다. 있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자, 정미경 의원님, 지금 이 시각 태극기 집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저희 광화문 채널A 사옥 앞에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촛불 집회는 그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있었는데 이번 주 한 주는 쉰다고 해요. 근데 이 태극기 집회는 여지없이 지금 이번 주에도 열리고 있고 여지없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과연 저 모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분들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도움이 되고 예. 도움이 안 그런 걸 떠나는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건 넘어선 것 같아요. 예. 이제 완전히 넘어섰고요. 예. 김문수 지사는 아마 대선 후보 포기한 걸로 지금. 네. 돈이 없어서 포기했대요. 네. 그 1억 원을 못 내가지고요. 예. 아유, 그런데 이제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집회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집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에 놓여 있는 건 네. 지금 검찰 수사입니다. 아. 저는 사실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요즘 네.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세요? 왜 안 좋으세요? 왜냐하면 그 수사가 얼마나 어렵고 예. 힘들고 그 받는 사람은 누구이든 간에 물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건 맞는데 네. 과연 이게 한국 사회에 박근혜 대통령 이 수사와 앞으로 이제 있을 여러 네. 가지 구속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 의원님은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런 아. 상황이 과연 네. 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물론 올바른 길로 가겠지만 네. 네. 아마 중간중간 우리 국민들께서 상처를 많이 입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를 바라시는 분이나 네. 구속을 바라지 않는 분이나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 지금 이 시점에서 다 상처를 안고 가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친박 단체나 친박 지지자들 보고 이제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숨은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엑스맨.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분이고 또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한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제가 그 연락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예, 예.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아마 바로 그 뉴스가 전달이 됐는지 연락이 오셔서 제가 다시 보내주신 차를 타고 예.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2월달 중간에 그 뵀던 때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예. 또 아주 얼굴이 웃는 얼굴이시고 아, 오히려 다행이네요. 저를 위로하십니다. 예, 예. 아, 이분은 역시 그 어려움을 많이 이겨내신 분이구나. 어저께 뵌 인간 박근혜 예. 참 저한테 너무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너무나 밝으시더라. 항상 네. 계속 웃으시더라 이러니까. 약간 오히려 이게 약간 동정심을 지금 유발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요. 김평우 변호사는 너무 얼굴도 밝으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엑스맨 아니라 이런 물론 이게 생각을 요거는 하거든요. 지역적인 그 전부터 저는 문제인 게요. 네. 저는 이게 그 대리인단 중에 이동업 재판관 출신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이분의 변론이 제일 맞다 봅니다. 이분은 이게 위법이 또 중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각을 주장했는데요. 갑자기 김평호 변호사님 놓으면서 각하가 갔잖아요. 근데 이 각하는요, 국회에서 3분의 2가 안 돼가 옛날 4.4.5입처럼 한 명이 부족한데 뭐 반올림해가지고 3분이라고 우기면 네. 그건 이게 각하예요. 네. 그 외에는 각하는 안 돼요. 그건 이게 이미 국회 자율권으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저분이 변론한 거는 미국에는 맞지만 예. 우리는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예. 그럼 이게 미국에서는 미국법 따르고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죠. 저는 이게 미국법을 계속 주장하니까 전혀 이번에 헌재 판결 보면 예. 각하는 아예 관심도 없이 그냥 바로 안 받아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변론의 방향을 확 바꿔버린 게 이번에 큰 문제였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아니 엑스맨인 거 맞아요. 엑스맨 맞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무슨 각하 기각 그런 어려운 말 필요 없고요. 사실은 보세요.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 편이라고 그러고.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을 모욕 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거를 저분은 지금 자기 감정만 얘기하고 있지 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엑스맨 맞는 거죠. 엑스맨 그 맞군요.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규제 TV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면 검찰 수사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네. 그런 말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아까 목소리는 다 안 담겼습니다만 이 김평호 변호사가 뭐 순교자 박근혜라는 얘기도 했고요. 잔다르크가 연상되는 뭐 대단한 분이다 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삼성동 자택에 뭐 김평호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금 강성 친박계 의원들도 자주 드나들고 있잖아요. 김진태, 조원진 등등의 의원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두원 전 의원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과연 근데 정두원 전 의원의 이 말이 맞는 걸까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위 삼성동계라고 하는 사람들. 이미 종친 사람들이거든요. 삼성동의 그 라인업 호위무사들 이른바 진박들. 이미 종친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중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검찰은 항상 임기 말이 되면은 다음 권력을 눈치 보면서 예. 또 그 출세를 노리는 정치 검찰들이 예. 소위 현 정권의 실세들을 먹잇감으로 타기 삼을 시작해요? 타겟이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약하자면 삼성동 왜 가냐. 네. 결국 너네 검찰 먹잇감 될 거다라고 검찰 먹잇감. 친박에게 얘기한 건데 맞나요?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죠. 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인사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제 사정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네. 있죠. 충분히.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될 거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권력이 바뀌면 그런 속성이 계속 반복돼 왔으니까 그걸 예측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친박계가 골성 친박, 강성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삼성동을 자주 들락달락 하는 것이 저는 박근혜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도 도움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 세력화에도 문제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한국당의 대선에도 엄청난 엑스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까 네. 뭐 엑스맨, 김평우 변호사 엑스맨 얘기했지만 네. 자유한국당의 엑스맨들 아닙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얼마나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지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대선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대선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선에서 표를 더 얻어오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지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대선을 포기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네. 다 전문가 네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예, 자중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셨는데